오늘부터는 급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수란 수열의 각 항을 차례로 덧셈 기호로 연결한 식. 그러니까 수열의 첫 항부터 시작해서 A1, A2, A3, A4 이런 것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계속 더하다 보면 n번째 항을 지나고 또 여기에서 더 이어서 계속해서 더하는 거예요. 무한히 더하는 겁니다. 무한히 계속해서 더하는 이것을 우리가 급수라고 얘기해요. 급수라고 이야기하고요. 무한히 더한 이 모습을 이대로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호로 표현을 하는데 시그마를 사용합니다. 합의 기호 시그마를 사용하여 이렇게 나타내요. 시그마. 자, 시그마 앞에는 일단 대상을 써줘야죠. 대상. 일반항이죠. 일반항 뭐예요? AN이죠. 그래서 AN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항 번호의 시작과 끝을 써줘야 되죠. 항 번호는 n이 항 번호를 나타내는 문자였고, n은 어디부터? 첫 항부터, 그쵸? 1부터. 어디까지라는 끝이 있나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히 더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무한대 기호를 표시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급수는 이와 같이 나타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급수를 배움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용어가 있는데, 자, 급수라는 것은 우리가 첫째 항부터 n항을 지나서 계속해서 무한히 항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의 일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A1부터 시작해서 계속 더한다고 합시다. 그러다 보면 n번째 항을 지날 것이고 n 플러스 1항을 지나고 계속해서 또 더하겠죠. 계속 무한히 더합니다. 이 더하는 것의 일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부분으로 우리가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SN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쵸? SN. 이 SN을 우리가 급수에서 제 n항까지의 일부분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부분합이라고 부릅니다. 합은 합인데 급수에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분합이라고 불러요. 부분합 써보세요.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급수가 어떤 특정한 값 s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우리는 급수가 s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것을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자, 이게 급수죠. 급수가 s로 수렴한다 해서 는 s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이것이 급수가 s로 수렴한다는 소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때 이 수렴하는 값 s를 우리가 급수의 합이라고 말하고요. 급수의 합. 그러면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공부할 때도 극한값을 계산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럼 급수의 합은 어떻게 계산할까? 급수의 합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급수의 합은 우리가 아까 우리 급수의 선생님이 중요한 용어 하나 있다고 했었죠. 그게 뭐였죠? 그렇죠. 부분합이었습니다. 부분합. 부분합이 뭐예요?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일부분. 그쵸?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SN이라고 했었고 이게 부분합이었습니다. 거기다 적어주세요. 적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부분합이었고요. 우리는 그런데 급수의 합이라는 것은 1항부터 n항을 지나서 무한히 항들을 더했을 때 어디로 수렴하는가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1항부터 n항까지 합의 이 n은 정해져 있는 값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 n을 우리가 무한히 크게 해주면, 무한히 크게 해줬을 때 이 sn이 어디로 가까이 가는가를 우리가 봐주면 그것이 결국
급수의 합과 같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급수의 합을 구할 때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부분합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수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 수열의 부분합의 극한으로 계산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연습 1번. 주어진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자, 지금 보니까 일반항이 3분의 1의 n제곱으로 주어졌네요. 급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아까 방금 얘기했죠. 어떻게 한다? 부분합의 극한값으로 계산한다. 부분합을 먼저 구해야 돼요. 부분합 SN을 구한 다음에 이것의 극한을 계산하는 거예요. n을 무한대로 보낼 때의 극한값. 그러면 3분의 1의 n제곱은 등비수열이고 우리는 등비수열의 부분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SN. SN은 어떻게 계산하죠? 1-r분의 A1 곱하기 1-r의 n제곱입니다. 그러면 1 공비 3분의 1이죠. 3분의 1 분의 A1이 얼마예요? n에 1을 넣으면 되죠?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1 3분의 1에 n항까지 합이니까 n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SN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합의 극한값을 계산해야 돼요.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줘야겠죠. n을 무한대로 보내줍니다. 그쵸?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그렇죠. 여기가 0으로 갑니다. 그쵸? 이게 0으로 가요. 0으로 가서 사라지죠. 이게 사라지면서 1-3분의 1분의 3분의 1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2분의 3분의 1. 그러니까 결국 답은 2분의 1이 되겠죠.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합의 극한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급수의 합을 계산할 때. 그래서 답이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2번. 자, 2번은 지금 일반항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우리가 역시나 부분합 SN을 구해야 됩니다. 자, SN을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얘는 보니까 이거 부분분수로 우리 바꿀 수 있겠죠. 부분분수 식이 뭐였죠? 이거 한번 참고로 써놔야겠네요. 그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참고로 옆에다 써놓으세요. A 곱하기 B분의 1 꼴일 때는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에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게 부분분수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식이에요. 요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요걸 사용해서 얘를 부분분수로 쪼개봅시다. 쪼개면 자, 얘는 어떻게 쪼개지겠어요? 얘는 B-A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빼니까 1만 남죠? 1분의 1 곱하기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우리가 SN을 구해볼 수 있죠. 그럼 SN은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1부터 계속 넣어보겠습니다. 1부터 하나씩 차례로 집어넣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는 2를 집어넣게 될 것이고 두 번째 항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S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항까지죠. 그럼 결국 마지막에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써놓고 보니까 앞뒤에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이 같네요. 상쇄되겠네요. 다 서로 지워지죠. 계산해서. 가운데 거 다 지워지고 뭐만 남나요? 처음과 끝만 남네요. 결국 SN은 1-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자, 이제 뭐 하면 돼요? SN 구했으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서 극한값 계산하면 되죠. 극한값은 얼마예요?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이게 0으로 가죠. 그쵸? 얘가 0으로 갑니다. 따라서 1만 남죠. 그러니까 급수의 합은 1이 되는 거죠. 답은 1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합 계산하고 부분합의 극한값으로 급수의 합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다 적으셨나요?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급수의 합을 계산함에 있어서 급수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복잡한 식을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급수의 성질을 한번 볼게요. 자, 두 개의 급수가 각각 알파와 베타로 수렴한다고 하면 첫 번째, 두 수열의 덧셈의 꼴로 이루어진 것의 급수. 이 급수의 합은 각각의 급수의 합을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빼기는 어떻게 써요? 빼기의 꼴도 마찬가지겠죠? 이때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꼴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수열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상수를 시그마 앞으로 빼서 따로 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결국 급수의 합 계산한 다음에 상수만 따로 곱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최종 결과는 K 곱하기 알파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이거 다 어때요? 우리가 수렴하는 수열에서 성립하는 성질이랑 똑같죠.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자, 마지막 4번 보세요. AN 곱하기 BN 꼴입니다. 곱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자, 이때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수렴하는 수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했었어요? 그냥 알파 곱하기 베타로 계산했었습니다. 그렇죠? 알파 곱하기 베타. 이렇게 계산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급수에서는 이것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곱의 꼴일 때는 따로 쪼개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다 지워버리세요. 이거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연습 2번. 자, AN의 급수의 합이 3, 그리고 BN의 경우 급수의 합이 4래요. 자,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여라. 자, 이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덧셈일 때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하면 되죠? 그러면 이 AN, 이것은 급수가 어떻게 돼요? 급수의 합이 2 곱하기 3 해서 6 나오죠? 거기다가 BN인 경우 급수의 합이 4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10.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이것도 역시 따로따로 하면 되죠. 3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4. 굉장히 쉽죠? 그렇죠? 그래서 1 마이너스 3분의 2 해서 3분의 1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성질을 이용해서. 자, 그 다음 급수의 수렴과 발산. 요것과 수열의 극한과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가지고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정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은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합니다. 무조건 0으로 수렴해요. 다른 값으로 수렴하면 안 돼요. 급수가 수렴하면 무조건 수열은 0으로 수렴해요. 그런데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그것의 급수가 수렴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 역이 성립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n분의 1이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자, 이것의 급수의 합은 사실 발산이고요. 그런데 어때요? 수열은 n분의 1은 어디로 가나요? 0으로 가죠. 즉, n분의 1이 0으로 가지만 급수의 합은 존재하지 않아요. 발산해요. 그러니까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예가 이거라는 거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제 밑에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방금 했던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한번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조사해 보세요.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